열려의 저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조선시대 한 여인이 죽어서도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 헤맸고, 그 남자는 매일 밤 죽은 여인의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은 사랑일까요? 집착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며 지금도 그 지역에는 이 이야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주받은 밤. 때는 조선 중기 어느 한 마을.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장, 이상한 소리 못 들었소. 간밤에 치관에 갔다가 피리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오. 피리 소리라니요? 아니, 피리 소리 같기도 하고 여자가 혼자서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하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란 말이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10년도 넘게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그 소리 들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것 같다가도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가련한 인생들이지요. 죽어도 죽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그게 정말 원기의 소리란 말이오?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어젯밤처럼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이면 영락없이 그 소리가 들리지요. 대명천지의 원기라니. 그게 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그 사연을 아시려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이창옥이라는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반 집안의 외아들로 총명하고 학문이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창옥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송이 국화가 들어왔습니다. 이 꽃이 여기서 시들다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말라 죽어가던 국화였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옥은 달랐습니다. 그는 선비답게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일이 시들어서야 어찌 되겠는가. 좋은 곳에 옮겨 심어주어야겠구나. 창옥은 그 국화를 정성스레 파내어 자신의 집 정원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옥이 돌본 그 국화는 겨울이 와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피어났죠. 이상하구만. 엄동설한인데도 이 국화가 시들지 않다니. 창옥은 그렇게 3년을 그 국화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몰랐습니다. 그 국화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 국화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천상계 옥황상제를 모시는 궁전에는 수많은 시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모란과 국화라는 두 자매 시녀가 있었죠. 누이, 인간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글쎄다. 우리는 천상계에서 태어나 살아왔으니 알 수가 없구나. 그런데 어느 날 두 자매는 금기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인간 세상을 몰래 내려다 본 것이죠. 하지만 동생 국화는 호기심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실수로 인간 세상으로 떨어질 뻔했죠. 언니 모란이 동생을 붙잡았지만 이 모든 것을 옥황상제가 보고 계셨습니다. 너희 두 자매는 천상계의 법도를 어겼도다. 인간 세상에 대한 욕심을 품었으니 그곳에서 벌을 받을지어다. 상제님, 용서해 주십시오. 국화는 인간 세상에 국화꽃으로 태어나 죄를 씻을 것이며 모라는 그보다 늦게 인간으로 환생하여 동생을 돌볼지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인간의 사랑을 이루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그 법을 어긴다면 영원히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국화는 인간 세상의 꽃으로 떨어졌고 모라는 그보다 3년 뒤에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국화가 꽃으로 시들어 죽어갈 때 운명처럼 이창옥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제님을 모시던 시녀였으나
천상의 계율을 어겨 인간 세상에 국화로 태어났습니다. 국화로 태어난 저는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상계의 법도를 어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선비님의 따뜻한 손길을 받은 겁니다. 세세년생 누이와 제가 처음으로 받아보는 은혜였을 겁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창옥이 정성껏 돌본 국화는 드디어 그 업을 다하고 동생을 찾아온 모란에게 영혼을 넘겨주었습니다. 누이, 드디어 인간의 몸을 받으셨군요. 그래, 국화야. 너는 이제 편히 쉬어라. 내가 선비님께 은혜를 갚을 것이니라. 하지만 누이, 상제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선비님께 은혜를 갚지 않고는 이 마음이 편치 않구나. 이렇게 해서 모라는 절세미인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을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죠. 모라는 금년사라는 절에 머물며 매일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가 천상계의 법을 어긴 죄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비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모라는 창옥을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창옥이 절에 불공을 드리러 왔던 것이죠. 스님, 이곳에서 불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비님. 그런데 혹시 3년 전에 국화 한 송이를 옮겨 심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화를. 그런 일이 있기는 했지만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그 국화가 바로 저희 동생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라는 창옥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천상계에서 온 존재이며 그가 살려준 국화가 자신의 동생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낭자의 눈빛을 보니 거짓은 아닌 듯하오. 선비님, 저는 선비님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비록 천상계의 법도를 어기는 일이 될지라도. 그날 이후 창옥과 모라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창옥이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가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죠. 낭자, 오늘은 무슨 책을 읽고 계셨소? 시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선비님께서 학문이 깊으시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두 사람은 학문을 이야기하고 시를 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서로의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고 있었죠. 계절이 바뀌고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창옥은 부모님께 모란과의 혼인을 허락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낭자, 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우리의 혼인을 허락받겠소. 선비님, 정말이십니까? 그렇소. 낭자와 함께 평생을 살고 싶소. 세상 생명을 지닌 수많은 것들 중 꽃이 제일인 듯합니다. 해서 소녀는 꽃을 대할 때마다 옥황상제님께 감사를 드린답니다. 이리 아름다운 꽃들을 내려주시어 꽃을 보는 인간의 마음까지 함께 아름답게 하여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소. 꽃보다 아름다운 낭자를 내게 보내주셨으니 내겐 그것이 더 큰 은혜요. 내 부모님을 졸라서라도 하루속히 우리의 혼인을 앞당겨야겠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창옥의 집안에서는 이미 다른 혼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판서 집안의 딸 참봉과의 혼인이었죠. 도련님, 나리마님께서 급히 뵙자고 하십니다. 참봉댁과 혼인날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참봉댁과? 창옥은 급히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모란낭자가 아니면 누구와도 혼인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애비 말을 거역하는 것이냐? 그 모란이라는 계집은 신분도 불분명하지 않으냐? 혼인이란 비슷한 집안끼리 해야 뒷말이 없는 법이니라. 또 처가가 부실하면 벼슬길에도 지장이 있는 법이다. 다시는 그 집의 발걸음도 하지 말거라. 내 말을 거역한다면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창옥은 괴로웠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없고 모란을 포기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모란의 친구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낭자, 큰일 났습니다. 창옥 도련님께서 참봉댁과 혼인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럴 리가. 선비님께서 저와 혼인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모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창옥은 결국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참봉과 혼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모란에게 가 있었죠. 한편 모란은 절에서 매일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선비님께서 저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란의 몸에서 피가 점점 말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원이 와서 모란을 진찰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피가 부족한 병입니다. 이대로 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모란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천상계의 법도를 어긴 대가라는 것을 말이죠. 모란은 창옥을 기다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란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은 모란의 친구가 창옥을 찾아갔습니다. 도련님, 모란 낭자께서 위독하십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찾아가 주십시오. 창옥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란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모란이 머물고 있는 곳을 찾아간 창옥. 그곳에서 본 모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낭자, 내가 왔소.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신가요? 모란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도련님을 기다리느라 제 몸의 피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낭자,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아니요. 도련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업보입니다. 도련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저는 죽어서 꽃으로 환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련님께서 나비가 되어 저를 찾아주셨으면. 낭자, 그런 말씀 마시오. 도련님, 고맙습니다. 선비님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모란은 창옥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모란이 죽은 지 석 달 후 참봉이 임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밤에 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참봉이 해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산파와 의원들이 밤새 노력했지만 마님, 아기가 죽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참봉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아기를 잃은 후 창옥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낭자! 낭자! 꿈속에서 모란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살아있을 때와 달랐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도련님을 기다리느라 제 온몸의 피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도련님이 원망스러워요. 창옥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창옥은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점점 야위어 갔죠. 모란의 못된 원기가 밤마다 우리 아들을 괴롭히고 있어. 아들을 절에 보내야겠다. 창옥은 모란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무덤 위에는 선열같이 붉은 국화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시들지 않고 선명하게 피어 있었죠. 도련님, 제 무덤에 꽃이 보이시나요? 저예요. 꽃으로 환생했지만 피가 없어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낭자를 살릴 수 있소? 도련님의 피가 필요해요. 창옥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창옥은 매일 밤 몰래 모란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창옥은 매일 밤 자신의 피를 꽃에 주었습니다. 하지만 꽃은 살아나지도 시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점점 더 붉어질 뿐이었죠. 창옥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매일 밤 피를 주다 보니 안색은 창백해지고 몸은 말라갔죠. 결국 참봉이 뒤를 밟게 되었습니다. 참봉은 조용히 창옥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목격했죠. 남편이 무덤 앞에서 자신의 피를 꽃에 주는 모습을 말이죠. 저 유사스러운 꽃을 뽑아버려라! 다음 날 하인들이 모란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하인들이 꽃을 뽑으려는 순간 꽃에서 이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하인들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날 절에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죽은 영혼은 산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날 밤 창옥은 마지막으로 모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도련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날 아침 나와의 약속을 버린 것이 정말 부모님 때문이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창옥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내 마음, 한편에 찬봉과 혼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부모님의 뜻도 있었지만 나 또한 신분과 재산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오. 날 용서해 주시오, 낭자. 그 순간 꽃에서 모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도련님, 이제 저를 잊으시고 찬봉 씨와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 순간 붉은 국화는 서서히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창옥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창옥은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낭자, 내가 곧 가겠소. 찬봉아, 미안하오.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소. 모란을 다시 만나면 이번에는 제대로 사랑하고 싶소. 그렇게 창옥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모란이 죽은 지 정확히 1년 후였습니다. 창옥이 죽은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옥의 무덤 옆에 붉은 국화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모란의 무덤에 피었던 그 국화와 똑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국화 주위를 나비 한 마리가 맴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창옥과 모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밤이면 여인이 우는 소리와 남자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죠. 또 그 소리가 들려 피리 소리 같기도 하고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해. 가련한 인생들 죽어서도 함께하지 못하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옥의 아내 찬봉은 남편이 죽은 후에도 재혼하지 않고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창옥과 모란의 기일에는 두 무덤 모두에 꽃을 바쳤다고 합니다. 마님, 올해도 두 분의 무덤에 가시는 겁니까? 그래야지. 서방님과 모란 낭자를 위해. 찬봉이 죽은 후 마을 사람들은 연료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석에는 특이한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열불열비라고 말이죠. 열부려 그게 무슨 뜻이오? 열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뜻이지. 찬봉은 남편에게는 열녀였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 남편을 다른 여자와 함께 보낸 것은 불열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조선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창원군 진동면에는 열불열비라는 비석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퇴락하여 흔적만 남았지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모란 그 사랑을 저버린 창옥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집착과 사랑의 차이는 무엇인가? 신분과 재산은 사랑보다 중요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창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모란이었다면 죽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녔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조선시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